안녕하세요. 오늘은 위암, 대장암, 유방암, 폐암, 췌장암 등 암 환자의 장애연금 신청하기 스텝 바이 스텝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장애연금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여전히 장애연금을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본인이 장애연금 대상자가 됐다는 것을 확인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내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집중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이라도 제가 간단하게 먼저 장애연금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신청 서류를 함께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청구해야 되는지까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애연금은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 일정한 가입기간에 있는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기간이 있는 경우 이미 완치가 되었으나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 부분을 보전함으로써 자신과 그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이며 장애 정도에 따라서 일정한 급여를 지급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완치는 진행 중일 때여도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하면 완치라는 개념으로 들어가고요. 일단 장애연금은 이런 분들을 위한 연금이고, 두 번째로 장애 결정 기준일, 그러니까 장애 등급을 받기 위한 기준일인데,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전에 완치일이 있는 경우는 이제 완치일이 되고요. 그 다음에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일까지 완치일이 없는 경우, 즉 완치를 아직 못했을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일을 장애 결정 기준일로 봅니다. 자, 이제 앞서서 나온 초진일 그리고 완치일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생소한 개념일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진일은 말 그대로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하여 처음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 그래서 초진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진일은 장애 등급의 원인이 되는 암 관련해서 처음으로 의사 진찰을 받은 날, 이 초진일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완치일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가 완치일인데요. 첫 번째로 해당 질병이나 부상이 의학적으로 치유된 날, 말 그대로 완전히 치유된 날을 완치일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로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그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인정되는 날도 완치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상이 고정성은 인정되지 않으나 증상의 정도를 고려할 때 이 정도는 완치된 거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것도 완치일로 보고 있죠. 네. 그러면은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어떤 등급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장애 등급은 아까 소개해드렸을 때는 1에서부터 4등급까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오늘 영상의 대상이 되는 이제 악성 신생물, 즉 고형암, 그러니까 암 환자들은 1급부터 3급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급부터 3급까지만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래서 장애 등급이 1급을 받으려면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 불능 상태로서 장기간의 안정과 상시 보호, 감시가 필요한 정도의 장애가 있는 자, 이런 분들은 1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2급 같은 경우에는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극히 심한 제한을 받거나 노동에 극히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의 장애가 있는 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3급은 2급에서 극히라는 표현이 빠집니다. 보시면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심한 제한을 받게 되거나 노동에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 그러니까 이제 극히 심하냐 아니면 일반적으로 심하냐에 따라서 2급, 3급이 나뉘고요. 1급은 이제 노동이 불가능한 상태이신 분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을 때 이제 완치일이라는 표현이 진짜 완치를 했거나 완치를 해서 장애가 생겼거나 혹은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이제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장애 등급 1급 정도인 분들은 더 빨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애 등급에 대한 판정은 이제 제가 여기서 그 정도면은 1급입니다, 2급입니다, 3급입니다 말씀드리긴 조금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연금 담당자분께 문의하시는 게 가장 정확할 겁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도 뭐 100% 확정적인 답을 드리긴 좀 어렵겠지만 이제 여태까지의 사례 그리고 담당자로서 봤을 때 빨리 신청하는 게 좋으실 것 같다 정도의 답은 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장애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가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8가지 필수 서류가 들어있는데요. 이 중에 8번 같은 경우에는 또 서류 한 장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라서 실제로 서류는 더 많이 필요합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연금 지급 청구서가 필요한데요. 이거는 이제 국민연금공단에서 정해진 양식이 있고요. 이거를 수급권자, 본인이나 이제 임의 대리인이 되겠죠. 직접 작성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신분증은 이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 되고 뭐 실제로 가져가셔서 보여주시기만 해도 됩니다. 뭐 내방하시는 경우에는. 그리고 세 번째는 혼인관계증명서인데요. 요거는 상세 형태로 해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요거는 이제 주민센터에서 발급해주고 있고요. 온라인으로 해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자, 네 번째로 국민연금 장애 심사용 진단서 및 소견서가 필요한데 요거는 이제 병원에서 발급을 해주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장애 발생 경위 신고서인데요. 요것도 국민연금공단에 그 양식이 있고요. 그 양식을 수급권자분께서 직접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수급권자의 통장 사본인데요. 뭐 통장 사본도 은행에서 발급 가능하시고 은행 홈페이지에서도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인데요. 요거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온라인으로는 최근 1년 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1년 이상의 자료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방하셔서 서류를 발급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장애 심사를 위한 구비 서류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하나의 서류가 아니라 여러 가지의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쪽 부분에 장애 심사를 위한 구비 서류라고 하는 별도의 컨텐츠를 준비해서 뒤에서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1, 2, 3, 4, 5, 6, 7, 8번이 어떻게 생긴 서류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장애연금 지급 청구서. 요거는 지정 양식이라고 말씀드렸고 수급권자, 지급 계좌, 그다음에 대리인이면 대리인, 그래서 이제 청구하시는 분이 사인을 이렇게 하게 돼 있고요. 이 뒷장도 있는데 뒷장은 그냥 그 서류에 대한 안내 형태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필요한 서류가 이제 신분증입니다. 신분증은 이렇게 주민등록증이 대표적이고요. 아니면 그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될 수 있겠죠. 자, 이번에 세 번째 서류는 혼인관계증명서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 상세가 붙어있는 걸로 뽑아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주민등록번호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 네 번째로 국민연금 장애 심사용 진단서 그리고 국민연금 장애 소견서, 이렇게 두 가지 서류 묶음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떼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진단기관명, 병원이 되겠죠? 병원이랑 진단의사명 이렇게 같이 들어갑니다. 여기 소견서에도 의료기관 명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의사 성명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발급을 해달라 라고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섯 번째로 국민연금 장애 발생 경위 신고서, 이것도 직접 작성하시면 되고요.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가 쓰시고, 그 다음에 진료기관 및 어디서 받았는지, 그 다음에 장애 발생 경위, 그 다음에 여기 본인이 신고한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름 쓰시고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통장 사본인데요. 통장 사본은 이름과 계좌번호, 은행명, 그 다음에 지점명, 이 정도가 반드시 나와 있어야 되고요. 이제 실물 통장을 복사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은행을 방문하셔서 통장 사본을 발급해 달라고 하셔도 될 거고, 그리고 은행 홈페이지를 이미 쓰고 계시면 은행 홈페이지 가셔서 통장 사본 검색하시면 지금 이런 이미지와 같은 이미지를 출력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걸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곱 번째로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이라는 서류인데요.
요 서류는 제가 제 거라서 조금 다 지금 가려놨는데, 이렇게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이라는 제목으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그다음 발급 목적, 급여 기간 이런 게 나오고요. 공단 부담금이 얼마였는지, 본인 부담금이 얼마였는지, 총 진료비가 얼마였는지가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이런 서류를 맞다 주셔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로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예시 이미지를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별도 예시 이미지가 없이 그 장애 서류 심사에 장애 심사용 서류를 따로 체크리스트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장애 심사용 서류는 이렇게 5가지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5가지는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1, 2, 3, 4, 5, 6, 7, 8번 중에 8번에 해당하는 5가지의 서류고요. 총 이제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하나, 그다음에 국민연금 악성 신생물 장애 소견서. 저희는 이제 뭐 암, 위암, 뭐 폐암, 대장암, 유방암, 췌장암 등이기 때문에 이건 악성 신생물에 대한 장애로 들어가고 이걸 받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초진 시점의 진료 기록지 검사 결과지, 1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의 진료 기록지 검사 결과지, 그 다음에 청구 시점의 진료 기록지 검사 결과지가 필요하고, 이 모든 서류들은 다 병원에서 발급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병원에 요청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혹시나 암으로 인해서 시각, 마비, 폐기능 저하 등 기능장애가 수방하는 경우에는 이제 해당 장애 유형별 구비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해당 장애 유형별 구비 서류라는 거는 지금 이 5가지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악성 신생물 장애, 즉 고형암, 고형암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인 저희 위암, 대장암, 췌장암, 유방암 등 그러니까 고체 형태로 된 암을 의미하는데 그거에 대한 거고, 만약에 예를 들면 시각장애가 왔을 때는 시각장애 유형에 대한 이런 구비 서류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받아서 추가적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서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장애 등급이 이미 조금 본인이 1급에 해당하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1년 6개월 경과 시점이 되시기 전에 이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상태에 따라서 그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연금 담당자랑 요거 신청하기 전에 한번 통화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화를 하시고 이렇게 서류를 챙겨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거 중간에 한 번 더 강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실제 청구를 하는 단계인데요. 그래서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 저희가 수급권자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본인이 하여야 되는 거고, 본인이 하여야 되고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법정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대리인이 대시 청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임의 대리인도 수급권자가 해외 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직접 청구하기 곤란한 경우에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사전에 담당자와 연락을 취하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청구 기한인데요. 장애연금은 수급권, 그러니까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이후로 5년 안에 청구하셔야 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 안에 꼭 청구하시고요. 그 5년 안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뭐 5년 정도 기다리시는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초진받은 이후에 항상 장애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혹시나 뭐 가족분들이신 경우에는 가족분들께서도 요거를 항상 유념해 주시고 국민연금공단의 담당자와 통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청구하기 위해서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직접 방문을 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2가지 방법인데, 저는 웬만하면 직접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제 직접 방문을 해서 국민연금공단 그 위치가 어디인지도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향후에 추가적으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도 그 자리에서 바로 물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편으로 제출해서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냥 조금 시간을 내서라도 직접 방문해 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영상 중간중간에 계속 말씀드리는 내용인데요. 이거 장애연금을 혼자 준비하지 마시고요. 그 장애연금 담당자,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연금 담당자랑
꼭 먼저 상담 받아주세요. 상담 먼저 받으시고 그리고 준비하세요. 네. 여기 나와 있는 1355가 국민연금공단의 대표번호입니다. 대표번호로 전화하셔서 내가 지금 암 환자이고 장애연금을 신청하려고 한다 라고 하시고, 그러면 담당자랑 통화를 하셔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러면은 이제 연금 담당자분께서 몇 가지 서류를 안내해 주실 거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면 추가 서류를 달라고 요청하실 거기 때문에 본인은 이미 준비를 다 끝내놨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특수한 예외 케이스에 해당하셔서 그 서류를 또 추가로 지급해야 되고, 그러면 그만큼 또 시간이 뒤로 지체됩니다. 시간이 뒤로 지체된다는 건 제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날짜가 점점 줄어든다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준비하시고 먼저 통화를 하셔서 연금 수령에 대한 그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는 게 저희 암 환자 혹은 암 환자 가족들의 가계 상황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그 국민연금공단에서 진행하는 장애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봤고요. 이제 체크리스트처럼 제가 만들어서 영상 중간에 삽입을 해놨는데, 필요하신 분은 캡처 기능 활용해서 이제 실제로 내가 이 서류를 다 챙겼는지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체크리스트와 함께 그 체크리스트 만들어 놨으니까 캡처하셔서 출력하신 다음에 이렇게 동그라미 치거나 체크하셔서 내가 다 챙겼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혹시 이 서류가 맞나 싶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지정 양식인 것들 다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넣어놨기 때문에 이게 맞는지도 한번 확인하시고요. 이렇게 5번도 있고요. 그래서 이 양식에 잘 맞춰서 진행을 해주시면 충분히 성공적으로 연금 수령 대상자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암이라는 게 재정적으로도 좀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이런 제도는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혹은 그 암 환자의 가족분들을 위해서도 정말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긴 시간 동안 같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